우선 여러분들의 공군학교 제76기 1차 시험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2차 면접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을 같이 점검해보고 앞으로는 면접에 대비해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또 어떤 국가 간 또 안보관을 가져야 될지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면서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먼저 여러분들 각각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그대 주된 이슈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현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모병제와 징병제와 모병제의 개념 그리고 그 차이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또는 다른 지원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해가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A 지원자는 우리나라에 이제 징병제와 모병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느 것이 내 생각으로는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A 지원자부터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모병제 찬성에 대한 입장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모병제의 장점으로는 인권 침해가 적다는 점을 먼저 들고 싶습니다. 이 모병제는 강제가 아닌 지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스트레스나 아니면 나왔던 PTSD 이런 점들이 적어서 결국에 그 군 내에서의 폭력이나 아니면 좀 정신적인 피해가 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회 인재에 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징병제보다 더욱더 적어서 자원을 확보하는 데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또한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 징병제만큼의 경력을 돈으로 구하기에는 더욱더 많은 돈이 들어서 그 똑같은 경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한 징병제의 장점으로는 이 많은 병력을 유지할 수 있어서 국가 안보에 보기에 더욱더 안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돈으로 구하는 병력보다 원래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면 더욱더 돈 차원에서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징병제의 단점으로는 강제이기 때문에 결국에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휴전 상태에 있고 지금 결국에 군인이라는 것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 지켜야 할 덕목으로는 책임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임감이 강제가 아닌 지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하게 되면 결국에 책임감이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이 책임감이 가짜로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병제로 만들어지는 제도가 저는 사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관학교라는 것이 결국에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결국에 이 공군사관학교는 영공을 지키는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모병제에 대한 더욱더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다른 지원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 또 모병제와 관한 사관학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A 지원자의 의견도 있겠지만 다른 지원자들은 똑같은 이야기만 어떤 식으로 또 달리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역시 모병제와 징병제에 보이지 않는 또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또 나가야 되는지 B 지원자께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병제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병제는 일단 군대 입행하는 경력의 전문성 및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이제 나이에 맞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징병 내에서 나오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병제는 군 병력의 그런 학력순 저하에 따른 교육 및 훈련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같은 예산으로 지금 모집할 수 있는 병력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대규모 군대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 군대에 맞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력을 가질 수 있는 병력 비율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 저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 기초할 때 모병제로의 전환은 지금 시기상조이며 징병제를 유지하되 급여라든지 피고, 장비, 주거 등의 환경을 개선하여 현재 세대의 인식에 맞는 그러한 군대를 만들어 나가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비지원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두 개의 제도를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비하면서 교정하고 수정하는 것도 아마 그러한 의견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역시 시지원자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지원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모병제 찬성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징병제로 했을 경우에는 억지로 끌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트라우마나 PTSD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 부적응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병제도 했을 시 오직 자기가 직접 자원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전투원으로서의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병제도 했을 경우에는 정해진 인원, 징병제보다는 적은 인원으로만 가기 때문에 받는 돈도 좀 더 많아지고 결국 복지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군대 자체가 첩병 집단보다는 진정한 전투형 군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지원자께서도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비지원자와 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가 아주 조그만 차이로 해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지원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거기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비지원자께서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징병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모병제와 징병제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먼저 모병제의 장점으로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남는 예산으로 더 좋은 무기를 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 대원을 특수부대 수준으로 전문적인 인력으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역시 인력 충달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구상한 지원이나 ROTC 장교 지원율을 봤을 때도 대한민국 청년들은 군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노동제로 변환한다면 인력은 현저하게 낮게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징병제의 장점으로는 군적 인력 자원을 충당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강제로 끌려온 병사들이기 때문에 군기문란이나 탈영 등 군대 내에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징병제에 찬성한 근거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먼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의 특성을 생각하면 징병제를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인 숫자 차이만으로 많이 차이 나는 상태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6.25 사례를 참고했을 때 북한군 그리고 중공군까지 개입을 하였을 때 대한민국과 유엔군이 그 숫자에 감당하지 못하고 밀렸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모병제로 바꾸어서 군적 인력을 줄이게 되면 북한군과 중공군에 의해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D 지원자께서도 징병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러한 관점은 역시 이제 과거 이야기도 6.25 전쟁도 이야기 나왔고, 또 최근 ROTC와 이런 장교 문제도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역시 이 징병제 모병제는 이 둘 중에 하나 아주 작은 차이에 의해서 지금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군대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전반적인 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병력 자원의 문제는 남자들의 사회적인 문제, 또는 이제 모병제에 의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시 이와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 이혼자는, 그 다음 지원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징병제 창성의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병제 장점부터 얘기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모병제를 실시하게 되면 강제로 끌려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기 때문에 그런 군사적 동기를 올려줄 수 있고, 또 그런 군사적 동기를 올림으로써 군사 자기가 맡은 임무와 책임을 더 잘 완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군인에 대한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병제를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징병제의 장점에서 그 다음엔 징병제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징병제를 하게 되면 일단은 모든 모든 성인 남자들이 군대에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북한이 핵 기술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또 그런 안보적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군대의 인력을 충원해서 그런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아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6번째 이제 지원자께서 말씀해 주실 차례가 됐는데, 역시 이 징병제와 모병제는 크게 생각하면 국가와 나와 국가와의 관계, 국가와 국민에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라는 그 특수한 조직이 있게 되는 것은 국가론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국가를 이제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이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의 큰 학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를 두고 과연 모병제나 징병제를 그 사관학교의 군인, 장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또 생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째 지원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다시 토론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원자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징병제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안보적 상황상 대규모의 병력 유지는 불가피합니다. 6.25 전쟁의 사례와 국제회담으로 대표되는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적어도 중국은 대한민국의 안보적 위기 시 개입을 할 것이 명백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주적인 북한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국군까지 고려하여서 군의 병력 규모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를 전환한 대만의 사례를 봤을 때 징병제에서 모병제를 섣불리 전환하는 것은 분명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만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 후 극심한 병력난에 시달리며 병사들의 공급을 대단히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병력 자원을 수급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비슷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고 문화 또한 비슷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같은 현상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군내 부조리에 대한 문제가 군내 부조리에 대한 문제를 삼고 모병제를 전환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는 장교단의 질적 향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이슈가 되었던 윤일병 상황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상급 장군야
해당 재배의 책임자가 자기의 책임을 방임하는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